우선 우리 가볍게 그것 좀 날씨 좀 우리 어떤가 모르겠네요. 아, 서울 날씨요? 그래요. 지금 날씨가 어떠한가요, 거기 서울은? 서울은 그냥 되게 날씨는 좋고요. 예, 날씨는 좋은데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 활동으로 네네. 지금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예요, 뭐예요, 거기가? 저번에 제가 신지혜라는 분이 영입됐을 때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제가 전 부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대학생위원 50명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네. 네, 지금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랑 그리고 청년과 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청년과 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네네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제 잠깐 방송 테스트 하느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그때 화랑군하고 이명준 위원장 와서 그때 여기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우리 환영할 텐데 우리 네. 홀리 파월 구국기도 회원들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최인호라고 하고요. 저번에 이명준 위원장님이랑 김어랑 부위원장님 같이 저도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발언 안 했었는데 오늘 통화로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 얼마 전 임신도 발받는 네. 것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정문에 네.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네네. 남성 자체가 네. 성범죄자적 성향이 있다고 했던 페미니즘 운동가 신지혜를 네. 새시대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인호군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50명을 동원해서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네네. 외쳤는데 그때 사정과 그렇게 네네.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한번 좀 네.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네네. 사실 저는 경선이 끝난 이후부터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또 후보 교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에 대해서 후보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신지혜라는 분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신지혜라는 분이 사실 어르신들은 되게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겠다 하고 나왔던 분이고 또 그분이 하는 주장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유주의를 권장한다던가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 성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 문화적으로 투철시키려고 하고 또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고 여성들은 주체적이지 못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한 왜곡을 굉장히 일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안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거는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신지의 영입을 그냥 묵인할 경우에는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겠다. 이거를 그냥 묵인하면은 좀 죄책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앙대학생위원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당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절차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또 안에서 이게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닌데 싶은 활동들이 좀 있었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었는데
거기서 저랑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 위원들을 찾아서 한 50명 정도가 동참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신재 수석부위원장이 영입되자마자 제가 대학생 위원 5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 기자회견에는 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본부장 맡고 계신 장해찬 본부장님이랑 여명 본부장님이 와주셨고 예. 이제 그때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요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한 가지는 신재 수석부위원장 역임을 철회해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평화 TF팀을 국민의힘 안에 만들어서 앞으로 대선에서 더 이상 페미니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성평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거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구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기자회견하고 그날 바로 윤석열 후보와 만났었나요? 아니요. 그날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본부장님들과 성명서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청년본부장님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는 신재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이고 또 제가 요구했던 성평화 TF팀은 윤석열 후보님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들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윤석열 후보님도 참석하시고 양성평등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성이나 젠더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다소 생소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네, 가부장 맞습니다. 사회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네. 사실은 이 자유민주 정치 보수의 그 기반에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좌파 공산주의 운동권 이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이제 그 개국 투쟁에서 성 간의 투쟁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페미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적이 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을 굉장한 인권 운동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가치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호군이 이런 성평화 동아리도 그때 그 인원고등학교에서 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 그 성평화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이것과 지금 요즘에 인호군이 이제 반페미니즘 운동하면서 그것이 다 네. 연결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성평화 동아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가치의 목적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성평등을 위해서 담론의 발전을 시키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또 성평등을 위한 것이 페미니즘이다. 그리고 성평등해지면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기초 전제로 깔려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을 풀었습니다. 왜냐면은 성평등해지기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해서 모든 직종에다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대5로 똑같이 맞추면 그것이 성평등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남성들이 잘하는 것, 여성들이 잘하는 것, 또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경향성들이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그 경향성들이 남성적인 것은 성차별적이고 또 여성적인 것도 성차별적인 것이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교집합이 되는 그런 중성적인 것들만 성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가 개개인들에게 개입을 해서 이거는 성평등한 것이니까 해도 되고 이거는 성차별적인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성평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평화라는 가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평화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가부장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평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남성성과 여성성이고 그 예. 다음으로 다뤘던 주제가 가부장제와 가분담제입니다. 예, 예. 사실 좌파들은 이 단어를 선점하는 것 그리고 문화를 선점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것이 과연 진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나쁜 것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가부장제라는 것은 사회적 이미지와 달리 단어 뜻만 생각을 했을 때 예.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또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산업화가 뭐 전기, 자동차, 공업 이런 것들로 발달하면서 남성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또 남성들이 돈을 벌어와야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에 따른 역할 분담일 뿐이지 남성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주장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예. 가부장제가 아니라 가분담제라는 표현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분담제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고 단순히 남편만이 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도 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요즘은 실제로 그런 가족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성평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게 페미니즘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그 동아리를 폐쇄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 인원구에서도 그 사회적인 조류가 페미니즘을 그 선도하던 그 좌파들 그러한 그 세력들이 이런 그 성평화하는 것조차도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네. 인원구에서 그거를 폐쇄하도록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길거리에서나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의 사과와 함께 동아리의 정상화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군요. 어쨌든 네네. 지금 그 옛날 그 칼 막스의 그 투쟁론이나 그 혁명은 기동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폭력적 혁명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 네. 이제 그 좌파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슬에 옷 젖듯이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 페미니즘이 바로 문재인들 지금 페미 대통령으로 자칭해서 나온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이들이 역시 오늘도 그래서 지금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임신하는 것이 벌 받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또 다른 이런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이런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나오고 있을 때 우리 네. 그 인호군 같은 그런 투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찬 젊은 투사가 나타나서 이런 운동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군다나 또 우리 윤석열 국민의 후보에게 이런 네. 페미니즘에 대한 브레이크를 잘 걸어서 떠났던 이대남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윤석열의 또한 그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데 그 전환점이 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거는 제가 그때 발대식 때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빨간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환영을 해주셨었는데 그 행사 이후에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많이 혼냈다던데 그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윤석열 후보님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신은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재 수석부위원장 영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얘기를 해드렸었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흔히들 표현하는 게 젠더 갈등 혹은 성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성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성 갈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는 남성의 편을 들거나 여성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또 남성의 편을 들면 안티페미니즘, 여성의 편을 들면 페미니즘,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고, 페미니즘이 지금 저는 성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미니즘은 남성들이 스스로 남성인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예. 자긍심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또 여성들에게도 남성에 의한 피해자고 주체적이지 못해서 할당이나 받아야 하는 존재 따위로 묘사를 하면서 여성 스스로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애국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스스로 성별에 대한 자긍심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해서 스스로의 책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고, 예.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가장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생물학적 성별인 것인데,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젠더 이데올로기로 탈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면서 거기로 종속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진짜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 둘에게 성위기를 초래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남녀를 갈등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남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 위기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수호해내야 된다. 예. 라는 논리를 윤석열 후보님께 직접 전달을 해드렸었고, 예. 그 후로 윤석열 후보님께서 직접 신재 수석부위원장도 사퇴를 시키고, 예. 여성가족부 폐지라던가 예. 혹은 성무고범죄 처벌이라는 성평화적 공약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그 최인호 군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네. 우리가 정말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짜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좌파들이 너무 세밀하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데, 이런 걸 인지하고 못했던 우리에게 이러한 감수성을 또한 확대시켜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런 그 사상적으로 강제 네. 주입하는 그 전교조뿐만 아니라 이 문화운동 쪽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훌륭한 네. 파수꾼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 보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예.